50년간 단 한 번도 대표팀 훈련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 남자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총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골을 막지 못해서입니다. 단 하나의 골. 1950년 브라질 월드컵 마라카낭 경기장. 관중 20만 명. 그 자리에서 골키퍼 바르보사는 딱 하나의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골 하나가 이 사람의 남은 인생 50년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소름 돋으실 겁니다. 모아시르 바르보사, 1950년대 브라질에서 이 이름은 곧 씬이었습니다. 182cm가 넘는 체구에 반사신경은 고양이 수준. 그 시절 골키퍼 중에서 이렇게 날렵하게 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손흥민과 이강인을 합쳐놓은 것 같은 존재감이랄까요? 브라질 전국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1950년 월드컵은 브라질 땅에서 열렸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직접 지은 마라카낭 경기장.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으로 2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잠실 경기장이 7만 명 규모니까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시죠? 그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 앞에서 브라질은 우승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만 해도 우승, 1-0으로 리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바르보사는 완벽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기자들이 뽑은 최우수 골키퍼. 나라 전체가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상대팀 공격수가 크로스를 올릴 것 같은 각도에서 슛을 때리는 것. 그게 그날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은 여전히 1-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삼바 음악이 머릿속에서 흘러나오고 다들 우승 세레머니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나라 팬이든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이기고 있는데 시간만 흐르면 되는데. 그 순간 우루과이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경기장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브라질 팬들은 그래도 괜찮다는 표정입니다. 무승부여도 우승이니까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알시데스 기기아가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합니다. 크로스를 올릴 것 같은 각도. 바르보사는 크로스를 막기 위해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런데 기기아는 크로스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슛을 때립니다. 니어포스트, 그러니까 바르보사가 비운 바로 그쪽 구석을 향해 공이 골네트를 흔듭니다. 20만 명의 경기장이 죽음처럼 고요해집니다. 브라질 D1 패배, 우루과이 우승.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뽑은 최우수 골키퍼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르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대회 최고의 골키퍼가 바로 그 골 때문에 희생양이 된 겁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바르보사는 라커룸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기분, 여러분도 아시죠?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 고요함.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냥 멍한 그 상태. 처음엔 브라질 사람들도 그냥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멍함.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그 멍함이 다른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탓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미드필더들은요, 하나씩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여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크로스를 예상하고 자리를 비운 골키퍼. 솔직히 우리도 경기 보다가 왜 저 자리를 비웠어? 라고 한 번쯤 소리질러 봤잖아요. 그 소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50년 동안 짓누를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판단이 틀린 게 아니었다고. 기기아의 슛 각도는 극도로 좁았고 크로스가 훨씬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바르보사만 움직인 게 아니라 수비 전체가 크로스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골이 들어갔고 골키퍼가 자리를 비웠고 공은 빈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바르보사는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훈련장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운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50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 한 명이 1950년에 그 골 때문에 국가대표팀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1993년에는 브라질 축구협회장이 그를 방송 해설에서도 내쫓았습니다. 마켓에서 한 여성이 자기 아이에게 바르보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 사람이 브라질을 울린 남자야. 아이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바르보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마라카낭 경기장을 리모델링할 때 창고에 버려져 있던 낡은 골대를 달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가져갔습니다.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골대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자기를 50년간 가두었던 그 순간을 자기 손으로 태워버린 겁니다. 2000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빈털터리였습니다. 집 하나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브라질 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은 30년입니다. 그런데 나의 감옥은 50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누군가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실수한 사람, 그때 그랬던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한 번 크게 실수한 동료, 회의에서 잘못 말해서 분위기를 망친 사람, 프로젝트를 그르친 팀원. 우리는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그 사람을 실수한 사람으로 봅니다. 바르보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냐고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세상의 어떤 골키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봤습니다. 공이 들어갔으니까, 자리를 비웠으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있지 않나요?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이 되어버린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있던 적은요? 바르보사는 그 골대를 불태웠습니다. 자기를 평생 가뒀던 그 순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은 실수로 정의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단 하나의 순간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한 순간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